1990년대 중반 중국 허베이성에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았고 결국 18살이 되었을 때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대신 이 학생은 자신만의 인터넷 사업에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공부는 잘 못해도 이를 악물고 남들보다 열심히 내 사업을 해볼 자신이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 고등학생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고등학생의 이름은 리샹. 이 학생이 18살 때 세운 작은 인터넷 스타트업은 수년 후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고, 리샹은 불과 그의 나이 20대 후반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이후 리샹은 편안한 삶에 안주할 수 있었지만 니오의 리빈이나 샤오펑 모터스의 허샤오펑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금 쏟아부어 전기차 스타트업 리오토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리샹은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제패하려는 야심찬 비전을 품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졸 출신의 젊은 억만장자 리샹, 도대체 어떻게 20대의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었고 또 어떻게 다시 자신의 이름을 건 전기차 회사를 설립한 것일까요? 오늘은 리샹의 창업 스토리와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과정, 그리고 리오토 전기차의 차별점과 미국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리오토에 대한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실리콘밸리의 유망한 테크 기업들에 대해 소개한 실리콘밸리 투데이를 출간하였습니다. 떠오르는 미국 테크 기업이나 테크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리샹은 1981년생으로 허베이성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리샹은 니오의 창업자인 리빈이나 샤오펑 모터스의 창업자인 허샤오펑과는 성격이나 배경이 매우 다른 인물입니다. 니오의 창업자 리빈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북경대의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수지였고, 샤오펑 모터스의 창업자 허샤오펑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뛰어난 개발자 출신입니다. 하지만 리샹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리샹은 2019년 본인의 SNS에서 자신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성적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학교 선생님이나 친척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곤 했다고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리샹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성적만으로 자신이 평가받고 무시당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자신도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리샹이 17살이 되던 해인 1998년 인터넷이라는 신문물이 중국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리샹은 멋진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면 주변 사람들도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샹은 자신이 좋아하는 전자기기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꾸준히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지만 리샹은 집념과 끈기만큼은 누구보다도 매우 강했던 학생이었습니다. 리샹은 다른 전자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보다 더 빨리 신상품이나 세일하는 제품들의 정보를 올리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인터넷을 뒤졌고, 이렇게 얻은 정보들을 수시간에 걸쳐 정성스럽게 홈페이지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나갑니다. 고등학생으로 혼자서 하루에도 수시간에 걸쳐 해야 하는 이러한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리샹은 자신에게 혹독하리만큼 집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에 리샹의 홈페이지는 무명의 그저 한 개인의 홈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리샹의 개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샹의 홈페이지에서는 중국 내 다른 어떤 사이트들보다 더 빠르고 상세한 전자제품 정보와 어디에 가면 어떤 제품을 싸게 팔고 있다고 하는 좋은 가격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전자제품을 사기 전에 리샹의 홈페이지를 먼저 방문했고, 방문자들이 급증하자 리샹은 자신의 사이트에도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됩니다. 1년 후인 18살이 되었을 때 리샹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대신 IT 제품 전문 포털 사이트인 파오파오왕, 영어로는 PCpop.com이라는 사이트를 정식으로 런칭하고 여기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합니다. PCpop.com은 최신 노트북이나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과 같은 소비자용 전자기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제품에 대한 광고도 하는 일종의 전자기기 정보 포털 사이트였습니다. 이제 리샹의 PCpop.com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이트가 되었고 리샹의 연봉은 그의 부모님의 연봉의 10배를 넘어서게 됩니다. 사업 초기에 리샹은 부모님의 집에서 사업을 혼자 시작했지만 점차 사업의 규모가 커지자 3년 후인 2002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고향인 허베이를 떠나 베이징에 사무실을 열고 직원도 채용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에도 관심이 많았던 리샹은 PC팝닷컴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섹션도 만들어 놓았는데 2000년대 초반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국 가정의 패밀리카 보유를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PC팝닷컴의 자동차 섹션 역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PC팝닷컴에서 자동차 섹션이 점차 커지자 리샹은 아예 차 부품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매매 정보나 딜러들의 광고도 올리기 시작합니다. 2005년 리샹은 아예 자동차 섹션을 독립된 사이트로 떼내 자동차 종합 정보 포털인 오토홈이라고 이름 붙이고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오토홈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더욱더 성장하자 2007년 리샹은 아예 오토홈닷컴을 PC팝닷컴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독립적인 회사로 만듭니다. 참고로 이 당시 리샹의 오토홈은 니오의 창업자인 리빈이 만든 비트오토 사이트와 직접적인 경쟁자 관계로 이 두 회사는 중국 내 최대 자동차 정보 포털 사이트로 서로 어깨를 겨누며 막상막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트의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겉으로 리쌍은 잘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회사 내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샹은 20대 초반에 CEO가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사업을 잘 꾸려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서툴렀습니다. 리샹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리샹은 중국에서 1980년대에 태어난 소위 소황제 세대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리샹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다수의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사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회사의 규모는 커졌지만 그에 걸맞는 매출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리샹은 자신을 대신해서 보다 프로페셔널하게 회사의 경영 체계를 잡아줄 뛰어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리샹이 영입한 인물이 바로 퀸치라는 인물입니다. 퀸치는 중국의 명문대인 칭화대를 졸업하였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하버드 MBA를 졸업한 초특급 인재입니다. 퀸치는 2007년 20명 남짓한 직원이 일하고 있던 오토홈에 조인하여 비즈니스 매니저로 회사 내에 업무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들고 이제까지 전무했던 마케팅과 영업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영업 전담팀을 조직하는 등 회사의 체계를 하나둘씩 만들어 나아갑니다. 이러한 퀸치의 사내 개선 작업은 매우 큰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퀸치가 조인한 이후 오토홈의 매출은 수배가 뛰었고 리샹은 결국 퀸치가 CEO에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CEO의 자리를 퀸치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리샹과 퀸치에게도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먼저 광고비와 같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고 광고비가 회사의 가장 큰 매출을 차지했던 오토홈도 직격탄을 맞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오토홈은 이제 막 빠르게 성장할 것을 대비해서 직원도 많이 늘리고 공격적으로 사업 관련 투자를 하고 있었던 터라 매출이 급감하자 순이익도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수개월 지속되자 오토홈은 현금이 모두 소진되었고 부도 직전까지 순식간에 몰리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결국 퀸치와 리샹은 PC팝닷컴과 오토홈의 지분 55%를 호주의 통신회사인 텔스트라에 매각하고 대신 투자를 받으면서 큰 위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물론 이로 인해 리샹은 자기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오토홈 역시 다시 빠르게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오토홈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었고 오토홈의 지분 55%를 가지고 있던 텔스트라와 리샹, 퀸치는 모두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참고로 텔스트라는 3년 후인 2016년 보유했던 오토홈의 지분 전량을 중국의 대형 보험사인 핑안이라는 회사에 모두 매각합니다. 2015년 리샹은 이미 오토홈을 떠났고 퀸치는 텔스트라가 핑안에 오토홈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했었기 때문에 매각 결정이 나자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 다음으로 뭘 할지 고민하던 리샹에게 2014년은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왜였을까요? 2014년은 바로 테슬라의 모델 S가 처음 중국에 수입되어 들어온 해였기 때문입니다.
샤오펑 모터스의 허셔펑과 마찬가지로 리샹 역시 이 당시 테슬라를 최초로 인도받은 중국 본토인 중 하나가 됩니다. 리샹은 테슬라의 최첨단 기능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곧바로 자신만의 전기차를 만들어야겠다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때 리샹에게 한 인물이 전기차를 같이 만들자고 찾아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리샹이 오토홈을 운영할 당시 가장 큰 적수이자 경쟁사였던 비트오토의 창업자 리빈이었습니다. 리빈은 이미 니오라고 하는 순수 전기차 회사를 창업하려고 하는 큰 비전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었고 동업자 및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리빈은 리샹에게 공동 창업자가 되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리샹은 리빈의 제안을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결국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리빈과 대화를 해본 결과 서로가 생각하는 미래 전기차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샹은 리빈이 미래의 전기차 분야에서 자신과 대결하며 중국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 큰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샹은 리빈에게 자신의 개인 돈 수십억 원을 투자금으로 건네주며 리빈을 응원해줍니다. 참고로 현재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의 창업자들인 리빈, 허샤오펑, 리샹은 모두 경쟁자이기도 하면서 서로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니오의 창업자 리빈은 배터리로 구동되는 순수 전기차가 미래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믿었고 테슬라의 상위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는 럭셔리 전기차 세단과 SUV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리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리샹은 중국 내에서 전기차로 성공하려면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는 중국의 도심 내에서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초소형 미니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은 너무나도 땅이 넓어 도시와 도시 간을 이동할 때를 위한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온 가족이 편안하게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대형 SUV 전기차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리샹 역시 엄청난 실행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곧바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제허지아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제허지아는 중국말로 자동차와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도심 내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4kW짜리 작은 모터와 배터리로 구동되는 아주 심플한 형태의 초소형 미니 전기차를 만듭니다. 이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인들에게도 판매가 물론 가능하지만 리샹이 생각한 주된 사업은 마치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처럼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공유 전기차 사업이었습니다. 즉 도심 내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자동차를 사용하고 운행한 거리만큼만 돈을 내는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한 모델은 SEV라고 불리는 2인승 초미니 전기차였습니다. 운전자가 앞에 타고 동승자는 뒷좌석에 타는 형태로 배터리의 분리도 가능해서 배터리를 꺼내 집에 들고 가서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유 전기차 사업을 하려면 중국 정부에서 먼저 이러한 초미니 전기차가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줘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만 해도 중국 내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은 유럽처럼 중국 정부도 조만간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리샹도 중국 정부가 조만간 허가를 내줄 것으로 굳게 믿었고 서둘러 현대식 SEV 생산 공장을 창저우시에 먼저 짓기 시작합니다. 또한 2018년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차량 공유 서비스이자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에 자사의 초소형 미니 전기차를 대량으로 납품하는 조인트 벤처 계약까지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꿈에 부풀어 있던 리샹에게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국 정부가 초소형 미니 전기차의 도로 주행을 합법화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결국 2018년 상반기 리샹은 공유전기차 사업을 완전히 접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중단되었고 프로토타입과 테스트 차량, 배터리 팩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까지 모두 다른 기업에 매각해버립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입었지만 여기에서 절대 포기할 리샹이 아니었습니다. 리샹은 다시금 자신의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업 아이디어인 장거리 전기차 개발 계획을 빠르게 추진합니다. 첫 번째 사업 아이디어가 초소형 미니 전기차였다면 두 번째는 오히려 이와 정반대인 차량 길이가 5m가 넘고 6명에서 7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도시와 도시 사이를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롱레인지 대형 SUV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리샹은 2015년 장거리 대형 전기차 개발도 동시에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두 번째 프로젝트는 더욱더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리샹은 두 번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먼저 회사의 이름을 제허지아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리샹 자동차로 바꿉니다.
리샹의 영문 이름이 바로 리오토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자사의 첫 번째 모델인 더 1이라는 차량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로부터 불과 7개월 후인 2019년 11월 차량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고 2020년 초부터 차량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리오토의 리원은 리오나 샤오펑의 전기차와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리원은 리오나 샤오펑의 차량들과는 달리 순수 전기차가 아닙니다. 차량 안에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을 둘 다 갖춘 복합형 전기차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가솔린 엔진이 자동차 바퀴를 굴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1의 바퀴는 전기 모터에 의해서만 돌아갑니다. 가솔린 엔진은 차량이 장거리를 갈 때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즉, 가솔린 엔진을 통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리오토는 이를 EREV라고 부릅니다. EREV는 Extended Range Electric Vehicle, 즉, 더 늘어난 거리를 주행하는 전기차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 용량의 한계와 급속 충전 시설이 많지 않아 장거리를 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에서도 가족이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패밀리카로 한 대만 소유하는 경우 전기차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다 차량용 전기 충전소가 많지 않아 도시와 도시 사이를 운행할 때에는 전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매우 큰 심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어디에나 존재하는 가솔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충전시킬 수만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배터리가 혹여나 모두 소진될까봐 가슴을 졸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샹의 더 1은 40kW짜리 배터리를 탑재하여 순수 배터리만으로는 180km까지밖에 못 갑니다. 타 전기차 경쟁사들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하지만 리샹1의 보조 엔진을 가동시키는 경우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가솔린을 넣고 1.2L의 3개의 실린더로 이루어진 터보차지 엔진을 풀 가동시키면 무려 최대 890km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890km는 중국 내 현존하는 어떤 경쟁 전기차종보다도 멀리 가는 주행거리입니다. 게다가 리원은 가격도 다른 프리미엄급 대형 SUV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 중 하나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비용을 크게 줄임으로써 전체 가격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리샹1은 전기차의 각종 첨단 기능을 누리면서도 패밀리카로 장거리 여행도 가고 싶어하는 소비자들 상대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리1의 가격은 가장 저렴한 모델이 33만 8천 위안, 하나로 약 6천만 원 수준입니다. 리1은 차량 길이가 5m가 넘고 높이도 1.8m에 달합니다. 좌석은 총 6개로 넉넉한 공간을 자랑합니다. 앞좌석에는 대형 터치스크린이 4개나 달려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석에서도 동영상이나 음악 등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종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은 아직 2단계의 운전보조 시스템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자율주행 성능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이 샤오펑과 니오이며 리오토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샹의 리오토 역시 자율주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율주행을 포함한 기술 개발 부문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연구팀도 현재 300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2배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리1의 자율주행 시스템에는 중국 로컬 반도체 기업인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칩이 들어가지만 차세대 차량에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자율주행 칩인 오린 칩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리오토가 니오나 샤오펑과 또 다른 점 중 하나는 니오나 샤오펑은 하청을 통해 생산하긴 하지만 차량 개발 자체는 직접 자신들이 모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리오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차량 부품 업체들인 보쉬나 보그워너, 파나소닉, 발레오 등의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들의 기술과 부품을 직접 가져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빨리 차량을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그워너는 고효율 연소 엔진이나 전기차와 가솔린 엔진을 믹스한 지능형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제공하는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입니다. 현재 차량의 조립은 리오토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창저우시의 생산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니오나 샤오펑과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만들고 판매하려면 정부가 발급해주는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던 리판이라는 회사를 2018년 12월 인수하였습니다.
리오토의 창조 생산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20만 대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중국 내 현대차 생산 공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객이 리온 차량을 구매하려면 스마트폰에 리오토 앱을 통해 계정을 먼저 만들고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앱을 통해 자신이 주문한 자동차가 어떻게 생산되고 있고 물류창고에 옮겨져서 자신에게 인도되는지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른 리온 차량의 차주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차량의 상태나 애프터 서비스 관련 모든 상황도 논스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오토의 설립 초창기에 리오토는 중국판 배달의 민족 앱 서비스인 메이탄 디엠핑과 바이트댄스로부터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메이탄 디엠핑은 2015년 중국 최대 소셜 커머스 앱인 메이탄과 미국의 옐프와 비슷한 레스토랑 평가 앱인 디엠핑의 합병으로 탄생한 중국 최대 종합생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바이트댄스는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리오토 역시 생산과 판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큰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2020년 7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여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조달하였고 올해 8월에도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여 추가로 약 1조 7천억 원의 현금을 조달합니다. 이렇게 조달한 큰 자금으로 리오토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야심찬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니오와 샤오펑도 이미 유럽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리오토 역시 유럽에 자사의 차량을 수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 아예 자신의 차량 생산 공장을 짓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오토의 실적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토의 판매량은 올해 7월까지 누적 기준 총 7만 2천 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2만 5천 대를 판매하여 작년 대비 190% 성장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오나 샤오펑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을 보시면 2019년에는 41밀리언 달러, 하나로 약 5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차량 생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1.449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1조 7천억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169% 성장한 3.49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9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리오토는 내년에 흑자로 돌아서 주당 순이익도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월 기준 보유한 현금은 4.6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5.5조 원으로 현금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11일 현재 목표 주가 평균은 41.82불, 목표 주가 최고치는 51.50불, 최저치는 32불입니다. 현재 주가는 30불대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가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0불대 이하로 전저점인 26불대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마찰,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 등의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더라도 늘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의 전기차 3인방인 니오, 샤오펑, 리오토는 서로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각각의 세분화된 시장을 나누어 가지며 직접적인 경쟁은 피하면서 조화롭게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니오는 럭셔리 SUV 전기차로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럭셔리한 고객 경험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샤오펑 모터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젊은 층이 좋아하는 각종 첨단 기능을 탑재하여 밀레니얼 세대에 크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리오토는 가족을 태우고 장거리를 다니기 원하는 패밀리 고객들을 타겟으로 매출 성장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1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를 가진 중국 시장 내에서 이들 세 기업이 좋은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잘 출시한다면 현재 중국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3명의 중국 인터넷 기업 창업자 젊은이들이 어떻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제로부터 새롭게 만들어 왔고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인터넷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되어 큰 돈을 벌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금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업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열심히 달려나가는 이들을 보면 한편으로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전 세계를 가슴에 품은 큰 비전을 지닌 젊은 창업자와 CEO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